안녕하세요. 수익버스 매일 오후 2시 버스 태워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경제TV 최고의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 만나볼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탑승 안내 도와드리다가 승객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항상 기사님 볼 때마다 기분 좋은 느낌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계속 수익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저희 수익버스 사실 관광버스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관광버스이자 속도가 거의 뭐 급발진 수준의 어떤 지금 계속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고, 사실 뭐 관광버스처럼 시장과 무관하게 종목들이 연일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1월 초부터 첨단 산업, 뭐 자율주행, 또 로봇,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연이어서 강조를 해드렸고, 최근에 제가 다시 전력 인프라 쪽도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하루 만에 시세가 연일 좀 분출되면서 오늘 사실 시장은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고, 또 이제 내부적인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 자체는 조용한 움직임이지만 수입버스의 어떤 종목들은 정말 미친 듯이 폭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종목에 집중하면서 이 종목 폭등장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전력 인프라 안에서도 어제 태워주셨던 일진전기, 오늘 사실 하루만 해도 10%까지 수익률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미국 산불발 이슈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쪽인지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뭐 전력 인프라 그리고 노후화된 어떤 이제 전력 공급 또 전력 복구 작업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작업이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전력 인프라가 거의 4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송전과 이제 뭐 배전 망을 전문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오히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대형 산불이 나면서 원래 전력망 관련해서 복구 작업이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AI 전력난으로 인해서 결국에 뭐 변압기, 노후화된 교체 수요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LA 산불이 조금 시기를 앞당긴 것뿐이지 테마성으로 묶일 섹터가 절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 북미 지역의 전력망 교체 수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전선과 변압기를 다 공급하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벌써 해외 누적 수주액만 1조 3천억이 넘어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나름 장중에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어제 소개드리고 나서 한 10% 정도의 상승 흐름은 나와줬는데, 목표가는 딱 한 호가를 못 네. 가고 도달을 못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전력 인프라 섹터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일진전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변압기 이제 부족 사태, 앞으로 이 변압기 쇼티지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고 AI가 촉발된 어떤 전력난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도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뭐 LS 일렉트릭, 뭐 그리고 재룡전기,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큰 시세가 분출되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내의 어떤 전력망, 노후화된 그 전력망의 어떤 교체 작업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31,0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39,9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2차 목표가 바로 상향해 드리면 34,000원으로 목표가를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도 26,000원으로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 보셨던 승객분들은 10% 넘는 수익률 낚아채셨겠죠. 2차 목표가 미리 제시해 드립니다. 34,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버스가 있는데요. 네. 텔레칩스, 사실 어제도 갑자기 확 속력을 높이는 구간이 있었는데 오늘 개장 초반까지도 급과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제가 자유로의 자가 전일 시간에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오늘은 칩스앤미디어라는 기업이 장중에 거의 2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원래 칩스앤미디어의 모회사였던 텔레칩스도 같이 동반해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대표적인 SOS랩을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 오늘은 자율주행 칩, 또 설계, 특히 이제 NPU 칩과 NCU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텔레칩스가 오늘 또 어제 또 시장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에서도 엔비디아와의 어떤 미래 모빌리티 협약과 또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이제 내수의 24조 투자이가 나왔을 때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텔레칩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시장 대비 아주 강한 시세가 분출되면서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 16,170원도 가볍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3차 목표가 다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가는요. 17,800원을 3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가는 15,7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과 4거래일 만에 31%가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이번에도 3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함께 타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수익 버스들 오늘도 또 새로운 신규 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버스 노선부터 바로 알아볼게요. 최근에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색깔과 무관하게 사실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시내버스, 파랑버스로 첫 번째 버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 버스 선택을 해주셨고요. 사실 어떤 버스는 워낙 잘 달리다 네. 보니까 바로 한번 마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또 그리고 핫하게 움직이는 마을로 준비해봤습니다. 여전히 조선마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시세가 분출되면서 하나오션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주항공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스타쉽 7차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마을도 오늘 좀 핫한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 양자컴퓨터 오늘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떠날 마을은 전일에 이어서 전력인프라 마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짚어주신 마을들은 사실 기사님이 계속해서 주목해 주셨던 마을들인데요. 네. 그중에서도 전력인프라 한 번 더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몇 번 버스죠?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할 버스 번호는요. 바로 001440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001440번 버스 탑승하시면 되겠고요. 버스 이름은 어떻게 되죠? 바로 대한전선이라는 버스를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 봤는데 사실 이제 전선 사실 섹터는 사실 5개 그룹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등이 LS전선이고요. 2등이 대한전선, 그리고 3등이 가온전선인데 가온전선은 이제 LS그룹에 편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등이 어제 소개해드렸던 일진전기가 이제 4위 그리고 이제 5등이 대원전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개 그룹이 이 전선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업계 2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LS전선이라든지 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좀 북미향 매출이 좀 큰 기업인데 일단 대한전선은 유럽향 매출이 굉장히 큰 전선 기업이다. 그래서 초고압 케이블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인프라 그룹인 발포 BT, 영국 동부에 추진 중인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 400kV급 전력망을 공급 계약을 최근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 금액이 한 1,000억 원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영국 잉글랜드 동부 지역의 전력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서퍼 지역과 에시스 지역 인근의 노후 전력망을 400kV급 초고압 전력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탄탄한 유럽권의 어떤 매출이 독보적인 기업이 바로 대한전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를 필두로 다양한 지금 이제 프로젝트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국가들도 노후화된 어떤 전력망의 교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인데 유럽 쪽은 대한전선이 거의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또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 영국의 초고압 전력망을 좀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한전선이다 보니까 오히려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전선은 유럽의 총 4개의 지사와 1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유럽에 좀 특화된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대한전선이다라는 관점에서 대한전선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어제 일진전기에 이어서 오늘은 대한전선이라는 버스 또 끌고 와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대 기업이 있는데 그렇다면 뭐 LS나 가온, 대원전선보다도 오늘 소개해 주신 버스가 더 좋다는 건가요? 저는 아무래도 미국향 매출이 돋보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나이스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제 일진전기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한번 소개드렸던 LS 일렉트릭 또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소형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어떤 확충에 가장 큰 수혜주라 보고 있지만 일단 유럽 쪽은 너무나 대한전선이 꽉 잡고 있고요. 또 5대 전선 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2위가 대한전선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제가 너무 미국향 관련된 종목들만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대한전선도 오늘 한번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 주가는 얼마까지 설정해 주시나요? 일단 목표 주가는 이제 가볍게 14,600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볼 텐데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지금 LA 대형 산불 수혜주로도 움직이지만 저는 뭐 LA 산불 수혜 테마로 묶이기에는 전력망 섹터는 너무 크고요. 또 올해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프로젝트가 뭐 독일, 네덜란드를 필두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력 인프라 쪽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4,600원, 손절 라인대는 11,3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4,6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11,300원까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지금 탑승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아직 버스 한 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버스는 어떤 색깔 버스로 타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빨간 버스를 말씀드리던 시내 버스를 말씀드리던 목적지에 너무 빨리빨리 도착해서요. 네. 이번에 한번 자신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초록 버스, 마을 버스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또 초록 버스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섹터에서 또 골라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아무래도 11월 초부터 자율주행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부로 한 76일째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젠 자유로 외에도 좀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양자 컴퓨터 마을로 한번 떠나볼 텐데 오늘 뭐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왕국을 떠나서 오늘 양자컴, 납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관점에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양자 컴퓨터 마을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한동안 좀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오늘은 또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올라타 보면 좋은 버스, 몇 번 버스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203650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203650번 버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스 이름이 뭔가요? 바로 드림 시큐리티라는 보안 관련해서 양자 보안 또 그리고 블록체인 보안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드림 시큐리티를 들고 와봤는데 일단 지금 젠슨왕 CEO의 발언과 또 그리고 이제 메타의 마크 저크버그의 어떤 발언이 이어지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뉴욕 증시에서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국내 증시에서도 큰 조정 흐름이 나와줬지만 사실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최근에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양자 기술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필두로 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또 개발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이제 젠슨왕 CEO 같은 경우도 올해 3월 달에 열리는 GTC 2025 컨퍼런스에서도 양자의 날을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젠슨왕 CEO의 어떤 발언 이후에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도 계속해서 엔지니어들이 양자 컴퓨터를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어떤 그 발언이 나온 이후에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자들이 반문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실용화 단계에 와 있고 또 이거 상용화를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구글에서도 2029년까지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에 반박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또 지나치게 어떤 그 발언 한마디에 너무 과도하게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1월 20일부터 취임을 하는데 또 양자 컴퓨터 쪽에 어떤 규제 완화도 카드가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너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는 충분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도 또 1조 가까운 또 양자 또 AI 바이오 쪽의 투자 확대도 좀 발표가 나온 상태다 보니까 양자 쪽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충분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과 양자 보안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데이터 보안이나 또 바이오 인증, 클라우드 보안, 또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거기다가 CBDC 관련해서도 이제 컨소시엄에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한국은행의 또 이제 CBDC 관련된 사업의 확대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안 솔루션의 절대 강자 드림 시큐리티를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도 낙폭이 과대했던 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얼마까지 볼까요? 네, 일단 드림 시큐리티뿐만 아니라 뭐 엑스게이트 같은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최근 그 낙폭의 절반 정도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3,78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2,92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3,780원, 손절 라인 2,920원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수익 버스 모두 탑승을 마치셨겠죠? 방송 이후에는 김준호 기사님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전일 이제 공개 방송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과 무관하게 아주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개 방송에 소개해드린 종목들 정말 시장 무관 연일 폭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내일 또 이번 주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김준호 기사의 인사이트 얻어가실 기회 열려 있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